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대병원들 신뢰감이 참 높죠.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은 안전장갑 하나 제대로 못 받아서 주사바늘에 찔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이런 대접 못 참겠다, 차별 없애달라면서 내일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과학부 변진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 기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실태를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했잖아요. 네네.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나라 국립대병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취재하는 내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청소 장면 한번 보실까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이 병실과 수술실에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습니다. 네. 이 쓰레기통 비닐봉지 안에는 주사기도 있고요, 피 묻은 거즈도 있고 각종 뾰족한 의료기구들이 있습니다. 네. 잘못 만지면 감염이 될 수 있겠죠. 그 안전장구를 잘 갖춰야 할 것 같은데 청소 노동자들이 손에 끼고 있는 건 얇은 비닐장갑 하나뿐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서 바늘이 요 뒤지고 그렇게 할 때 깜짝깜짝 장갑 같은 건 못 받으셨어요? 장갑 일회용 그걸로 안전해? 안 안전하지. 안전장갑을 달라고 했는데 원청인 병원 측은 하청업체 직원이니까 하청업체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하청업체는 우리는 수익이 안 나니까 장갑 사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간호사들 쓰라고 든 얇은 비닐장갑을 눈치 보면서 떼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 끼고 있는 장갑, 손이 훤히 비칠 정도로 얇습니다. 당연히 주사바늘이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2011년 주사바늘 찔림 사고를 당한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서기화 씨인데요. 병실 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주사바늘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바늘을 쓴 환자가 바로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네. 이 비정규직인 서기화 씨한테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안 알려줬습니다. 만약에 미리 알려줬으면 더 조심했겠죠. 그랬겠죠. 네, 다행히 감염은 안 됐는데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과 못 받았어요. 그렇게 내가 더 분하죠. 세상 만사도 귀찮고 돈도 싫고 사람도 싫고 막 딱 주고 싶은 그 심정뿐이었어요. 네, 2011년 사고 사례인데 그 뒤로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 취재진이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요, 서울대병원에서만 올해 들어 주사바늘 찔림 사고가 벌써 6번이나 발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입니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들은 정부 약속대로 빨리 정규직이 돼야지 처우가 개선될 거라면서 지난주에 이미 하루 파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분들이 말하는 정부 약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발표한 게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아직도 정규직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네, 국립대병원 상황만 먼저 살펴보면요. 네.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정규직을 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방침에 보면 하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하라고 돼 있는데요. 계약을 계속 연장하면서 이걸 피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청소나 주차, 환자 운송 같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은 5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정규직 전환된 사람 그동안 딱 6명뿐입니다. 네. 병원들이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서울대병원 자료를 직접 입수해 봤는데요. 이 서울대병원은 정규직 전환하면 인건비가 늘어난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이 싫어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의사만큼 월급 많이 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데 그거를 해소해달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 전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내일부터 이분들이 파업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 급식 조리원, 교무행정사 분들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갑니다. 임금 인상과 차별 철폐를 주장하면서 5만여 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하는데요.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여파가 제일 크겠죠. 그렇겠죠. 네, 파업 기간 동안 아이들 급식과 돌봄에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학교는 급식과 돌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를 비롯해서 도서관 사서, 박물관 시설 관리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도 연대 파업에 나섭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는 9일에는 집배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요. 18일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해뒀습니다. 네. 정부와 노동계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7월이 아주 큰 분기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